류호정 네. 정의당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합당 선언을 했어요. 세 번째 권력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 합당인데요. 이준석 신당하고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당대당 통합은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하고 함께하시겠는 겁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도 제가 직접 한 번 얘기한 적 있지만요. 아, 그래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랑 그래도 어떻게 대화 통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네. 그 당 안의 구성원 중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까는 게 업인 분도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랑 같이 할 거면은 저분들이랑 같이 하시라 정치를. 금태섭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을걸요? 한 달 전에. 예.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사실 저는 저를 깠다는 것보다 네. 저를 까는 걸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예. 남 까는 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 류호정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정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에. 예. 네. 요정은 저랑 뭐 사적으로 뭐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정책적 이견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그 당에 금태섭 의원 당에 이제 뭐 이준석의 정치는 가짜 무슨 뭐 정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는 그분들이 건가요? 그렇게 이준석이랑 하는 게 싫다는데 제가 굳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뭐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금태섭 의원 개인하고는 뭐 일종의 이제 뭐 유대 관계나 이런 게 있지만 그밖에 다른 인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금태섭 의원인데 그분들이랑 하는 게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분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뭐 설득할 이유도 없고 하시라 그러면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의원이 같이 할 수도 없는 길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 노선이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다라는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저는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데요. 업이 남 까는 거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거는 정치에 를 바라볼 관점에서 그렇게 전 긍정적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반윤 같은 것도요. 반윤 제가 누가 반윤 잘하나 대회하면 제가 1등할 자신 있어요. 제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저 하나면 족하지 무슨 반윤 누가 잘하나로 막 5명씩 와서 떠들고 이런 거는 저는 그다지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말 터지고 이러면 당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신당에 어떤 분들이 합류하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 1,02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있다고 못 만나죠, 그거는. 못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인재풀로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1,200명쯤 됐더라고요. 1,200명.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총선에 관심 있는 건 참 고무적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 중에서 나름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출마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출마에 대해 1,200명 가운데. 그 중에 보면 제가 추려서 이제 만나뵐 분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공천 명단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보면 되는 게 공천은 저희가 따로 이제 온라인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접수해야죠. 그러니까 뭐 범죄 기록 조회서부터 이걸 다 이제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 수요 조성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당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역 분포를 보이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 정당, 지역에 출마자를 내는 정당, 비례 정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건지도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관심사인데 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7일까지 보려고요. 27일까지 제가 탈당 선언할 때까지 보고 그다음에 신당을 차릴 때 뭐 집에 뭐 유부가 많이 있으면 유부초밥 만드는 거고 그리고 김이 많고 무슨 뭐 당근이 많고 김밥 만드는 거고 밥은 기본 베이스로 다 있지만은 어떤 밥을 만들지는 그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잘 나올 것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아예 무슨 뭐 극진보의 이념을 받아들이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까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요
바른정당 할 때 뭐 개혁 보수를 기치로 내건 정당 이런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네. 나중에 가보면 뭐 개혁 보수 한다고 해서 꼭 모인 사람들이 개혁적이지도 않고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구나. 민주당이 모인 사람이 꼭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뭐 보수 자유 중요하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유 34번 내신다 그래서 자유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매몰되지 않으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로 또 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끝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원칙과 상식 이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준석 신당 함께할 의사를 표명한다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과 아주 깊은 대화는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거기 계신 의원님이 개개인 대해서는 제가 원래부터 호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네, 당장 뭐 조홍천 의원? 조홍천 의원이 뭐 워낙 저랑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한데 네. 이런 말하지만은 저분이 오히려 비만 고양이보다는 훨씬 더 대구 호랑이에 가까운 분이다라는 생각했었어요. 네, 대구 호랑이? 원래 대구 출신이시고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대구의 진골 이상 선골 가까이 되는 분인데 어쩌다 그 최순실 사건에서 바른 말 하다가 이제 사실 퇴출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그 스토리가 돼서 민주당에서 2번 의원하셨지만은 평생을 이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봐요. 그리고 그것도 강직한 보수 성향으로. 그리고 제가 천하람 위원장 좋아할 때 보면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저가 매수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조홍천 의원도 과도하게 뇌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심으로 들어있는 분이다. 네, 이거는 저는 절대 장점으로 봅니다. 네. 뇌에서 상당한 부분이 포션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산티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의 덕목인데 명예롭게 행동하실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김종민 의원님은 그냥 솔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다 기억하는 네. 내가 조국의 사건도 약간 그런 거에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거긴 하지만은. 김종민 의원을 저는 사석에서는 아직 만나뵈지 못했지만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뭐 기자 출신이시고 해박하시고 유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원호 의원이 뭐 당직자 출신으로서 네. 당무에 밟고 정치를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면 이상민 의원 평가할 때 용기 있는 분이다. 거기는 원칙과 상식에 포함 안 됐지만은 용기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윤영창 의원님은 보수 언론 출신이면서 또 네이버라는 아주 첨단의 전선에 서 있는 기업에서 또 역할하셨던 부분.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제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수 쪽 인사에도 평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다 호감을 우선 가진 상태에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사실 윤영찬 의원님한테는 좀 실수를 한 게 술 먹고 전화를 잘 받아가지고. 에? 뭐라고요? 술 먹고. 이게 뭐냐면은 김웅 의원한테 전화했는데 뭐냐면 김웅 의원한테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제가 송파구에서 뭐 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송파구에서 가끔 식사하면요 김웅 의원한테 형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 여기 형 보고 싶은 사람인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한테 전화해서 형 어디에 있어요? 그랬는데요. 그랬지만은 나 오늘 뭐 여기 의원님들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랑 계세요? 그랬더니 뭐 저는 그때 윤영찬 의원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하나 한데 그래서 윤영찬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장난 비슷하게 윤영찬 의원 전화해가지고 저희 웅이 형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게 실제 윤영찬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약간 생뚱맞은 소리를 한 게 제 첫 전화 태워가지고 되게 죄송합니다 윤영찬 의원님.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분이 내년 총선에 이준석 신당 간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전혀 그건 정치적 대화 나눈 적이 없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저는 많은 분들이 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각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이면 이준석에 대해서 뭐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부정평가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영남의 비만 고양이들 있듯이 호남에도 비만 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도 비만 고양이가 있고 민주당에도 비만 고양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조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만 고양이도요. 이게 애초에 좀 약간 습성이 나태한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잠시 운동이 소홀했던 고양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러닝머신 좀 뛰어보고 네. 그다음에 실제 체질이 나오겠죠 이제. 알겠습니다.